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각 부장입니다. 기아차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한번 더 부각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한번 붙일 수 있는 포인트가 전일에 좀 나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애플과 기아차의 협업 가능성에 전일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아차는 3.12%가 상승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정도 포인트가 전고점 대비 주가 조정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시간은 이 기아차에 대해서 떻게 우리가 투자 전략을 삼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에,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컨센서스를 가지고 한번 전략 수립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타이틀을 붙였는데요. 어, 애플이 미워도 기아차 다시 한번 더라는 타이틀로 한번 더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 기아차가 애플과의 협상, 제게 기대감이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기아차 미국 애플과 전기차 분야 협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협업은 자율주행 분야를 제외한 다른 전기차 분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전기차 분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 애플과 기아차는 전기차와는 별도로 이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분야에서 협업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정해졌고, 이 라스트 마일 모바일이라는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 후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남은 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에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조금씩 좀 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와 전동 킥보드가 있죠. 이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이런 부분들이 라스트 모바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애플과 기아는 이외에도 이 전기차를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상을 지속할 것이라는 부분이 다시 한번 더 알려지고 부각되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아차는 지난 2월 3일에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는 소식 급등을 했죠. 하지만은 8일에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공시를 함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신뢰감을 잃으면서 대폭 하락하는 이런 형태를 좀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도 계속해서 간헐적으로 제가 뉴스 플로우를 체크를 해보니까 어떤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애플과의 협업이 없다 하더라도 기아차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와줬었습니다. 그래서 어, 또 그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는 또 로봇 관련된 부분까지도 현대자동차 협상을 어, 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기아차에 대한 뉴스 플로우가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서 보는 것처럼 지난 2월 19일, 자, 지난 2월 3일까지만 하더라도 주가 올랐는데요. 그 전에 주가가 쭉 이렇게 빠지면서 시장의 관심도가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이제 시장의 관심도가 다시 기사가 막 쏟아져 나오면서 또 다시 한번 더 관심을 받는 그런 기사 플로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주의롭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아차가 애플과의 관계 이 부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기아차가 2021년 올해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긍정적인 성과와 성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주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2026년 전기차 11개 차종 풀 라인업 구축과 전기차 58만 대 판매 목표를 제시를 했고요. 전년보다 적극적인 수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만 대 이상 증가하는 거죠. 이 부분은 각국의 친환경 정책에 따른 전기차 수요 증가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최근에 길거리에 나가서 보면은 뭐 버스라든가 버스는 비아디가 우리나라에 많이 공급되긴 했지만 어쨌건 승용차 같은 경우에도 추후에는 전기차로 다 바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러한 목표에는 무리가 없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30년에는 전기차 88만 대를 판매를 하고 글로벌 전기차 티어 넘버원 업체가 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7월 달에 eGMP 기반의 CV가 출시가 되고요. 전기차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eGMP 기반 아이오닉 5가 또 이렇게 나왔죠. 상당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건 뭐 1회 충전으로 500km 이상을 주행을 하고요. 충전 시간이 무려 4분 만에 100km 주행 거리를 확보한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3초대 제로백 구현 등 기존 EV 단점들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3년부터 자율주행 LV3 적용과 기어기 서비스 확대 등 EV 상품성 개선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 부분과 더불어서 2022년부터는 모빌리티 향 플랫폼이 다양한 어퍼 바디를 결합한 고객 맞춤형 차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PBV를 출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시 후에는 물류 리테일까지 확대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적 가이던스는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11%, 영업이익은 70%로 증가할 걸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그 시장의 조사 분석 기관의 의견은 2000년 대비해서 2021년 올해는 큰 폭으로 좀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지금 매출의 추이와 매출의 영업이익률의 추이를 좀 캡처를 해왔는데요. 여기서 좀 보시는 것처럼 이 성장성 하면 매출액을 봐야 되겠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작년부터 꾸준히 매출액이 증가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연출이 되고 있고요. 매출의 영업이익률 또한 작년부터 이렇게 증가하는 걸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뒷단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주가가 좀 약세인 이유는 애플과의 측면 때문에 과하게 올랐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또 그로 인해서 조금 더 내려가는 형국이기도 합니다만은 금번 2021년 1분기 1분기 실적은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컨센서스가 좀 감소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지나치게 된다면은 다시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걸로 컨센서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기아차에 대해서는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1분기 때 는 각각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또 2분기도 각각 증가가 됩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한다는 것은 성장성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시계열상으로 봐도 매출액 3년 이평선과 1년 이평선이 이렇게 정배열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게 대단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기 단위로 해서 흐름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쉽게도 전분기 대비해서는 4, 4분기 대비해서는 좀 감소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음,
영업이익과 순이익단에서 2021년 1분기 실적은 전분기 실적 대비해서는 좀 감소하는 걸로 나온 거죠. 각각 17%, 11% 마이너스 된다는 거고, 이에 비해서 2분기 때부터는 다시 한번 더 증가하는 패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왼쪽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과 영업이익,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이 1분기 때는 약간의 전분기 대비해서 감소, 약간의 보릿고개를 연출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2분기 때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다시 한번 더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와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격 조정 다음에 재차 반등의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애플과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가시화되고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나와준다면은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점쳐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어, 어떤 그 과열과 침체 정도의 지표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 CCI 지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CCI 지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예. 지금 지난 2월 1월 달 1월 한 중순 정도만 하더라도 이 과열 분위기 속에서 기아차가 상당히 좀 어, 고공행진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더 침체로 빠져들었다는 거고 이 침체 국면에서 서서히 다시 한번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흐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RSI 지표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모습을 이렇게 CCI 지표와 함께 연출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보조 지표를 봤을 때는 지금 당장 기아차가 상승해준다라고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은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조종시마다 분할해서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시고 분기 단위로 주식을 좀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신다면은 올해는 전년도 대비해서 좋은 성과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분기 단위로 해서 분할 매수 전략을 말씀드린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시장이 인플레이션 우려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항상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기업의 어떤 개별적인 실적이나 전망 이런 것보다는 시장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분기별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기아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자고 다시 한번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고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끈기 있는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신규로 매수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분기 기준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좋은 기업 기아차에 대해서 최근에 애플과 다시 어떤 협업에 대한 가능성이 나온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점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식회사의 박 부장의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